어떻게 배지 한 번 더 달겠다고 국민의힘으로 가느냐. 그렇게 한다고 도움 될까요? 그냥 사람만 데려가다가 표만 좀 모아보자. 도대체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인가? 김영주 의원 얘기부터 좀 해봅시다. 난 이런 경우는 처음 본 것 같은데 이제 민주당 공천에서 탈락했어요. 그러면은 뭐 탈당하고 그럴 수는 있지요. 뭐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요. 사선인가 되죠. 그리고 현재 국회 부의장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국회 부의장은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닌가? 원래 국회 부의장 여당목, 야당목 이렇게 한 명씩 한 거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돼요? 뭐 사직서 낸다고는 합니다. 보니까. 내야죠. 할 수가 없죠. 야, 그런데 어떻게 당을 이렇게 다른 데로 가가지고 출마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나요? 일단 김영주 의원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내가 그런 일이 없다고 말씀 아까 드렸지만 설사 있었어도 19대 20대에 일어났던 일을 지금에 와서 마치 내가 채용 비리가 있어서 빵점 줬다 하는 저는 이재명 대표님의 참 마음이 다급하시다. 제가 이제 만약에 영등포갑에 출마를 하면 영등포갑 주민들께 제가 앞으로 어떤 정치를 하겠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주민들께서 판단해서 선택해 주시겠죠. 오늘 입당했어요. 방금 전에 입당했다는 소식이 들어왔고 입당 관련해서 글도 올렸는데 여의도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는 중도층으로 외연을 확장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함께 정치를 하자는 제안을 했다. 저 또한 그동안 진영 논리보다는 뭐 이런저런 해가지고 여의도 정치를 바꿔보자는 주장에 10분 공감했다. 그래서 한 위원장의 제안을 수락하고 국민의힘에 입당하기로 한 것이다. 방금 전에 들어본 녹취는 이재명 대표가 왜 공천이 안 됐는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채용 비리가 논란이 됐고 결국은 그걸 제대로 소명하지 못해서 0점 처리가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날 곧바로 한동훈 위원장을 만나요. 그래서 일단 저거는 만나는 모습을 보여줬다. 곧 그쪽으로 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설마 했어요. 오늘 입당하면서 정치가 개인 사리사욕 도구로 쓰여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누구한테 하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전혜영 교수님. 이게 사실은 김영주 부의장이야말로 대표적으로 민주당에서 꽃길을 걸어온 사람이라고 하는데 본인이 그 꽃길을 걸어주게 한 많은 당원들에게 지금 농약을 뿌리고 있다. 저는 정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국회 정계입문을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발탁으로 비례대표를 했었고 그 다음에 민주당의 강세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영등포에서 내리 3선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3선을 할 수 있고 비례대표로 발탁했고 국회 부의장까지 했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고용노동부 장관까지 했습니다. 개인이 뛰어나서 됐다라기보다는 많은 당원들 그리고 영등포 주민들이 함께한 건데 그걸 지금 총선 앞두고 본인의 공천 탈락했다고 이렇게 뛰쳐나가서 지금 맞수로 상대를 벌여야 될 국민의힘에 홀라당 입당한 게 참 추하다, 뭐 비열하다. 저는 정말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고요. 또 하나 이 김영주 부의장을 홀라당 영입하겠다라고 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정치 철학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한동훈, 김영주의 조합은 대국민 기난쇼다 이렇게 말을 드릴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김영주 부의장이 국회에서 홋카이도 그 골프 문자 때문에 굉장히 곤욕을 치를 때 국민의힘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대국민 기만쇼라고 부의장 사퇴하라 그랬어요. 그래놓고 이제는 뭐 훌륭한 인대고 중도 영입 확장 얘기를 하는데 대국민 기만쇼로 데려가는 인물을 국민의힘에서 영입하면 중도 확장이 됩니까? 중도가 대국민 기만쇼를 좋아하는 분들이니까 중도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로 국회가 심각하게 토론하고 이럴 때 부의장이라는 인물이 일본에 골프 여행 관련해서 문자 메시지 보내고 이런 사람을 중도가 좋아합니까? 저는 양쪽 모두 참 명분이 없고 그리고 양당의 어떤 공천 과정, 특히 국민의힘에 있어서의 어떤 공천이나 인재 영입에 있어서 완전히 흑역사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번에 김영주 의원의 국민의힘 가는 것은 단지 민주당 지지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봐도 저게
상식적으로 가능한가 이런 생각하게 합니다. 지금 올라오신 댓글 몇 분만 좀 소개해드리면 크림소다님 참 진짜 욕심도 많네요. 골프나 치러 다니면서 공천 안 주면 무조건 탈당? 왜 국힘이냐고요. 살기 좋은 내 나라님 탈당한 의원들 실체가 밝혀졌네요. 탈락시킨 게 정말 맞았고 잘한 겁니다. 김영주는 국민의힘 선택이 신의 한 수라고 봅니다. 주민들이 잘 판단할 겁니다. 두고 보자. 이만화님 탈락한 김영주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은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에 탈당하고 국민의힘 가질 않나. 반발을 하는데 한 20년씩 해먹었으면 내려놓을 때도 되지 않았나요? 그런데 국민을 배신하고 국민의힘으로 들어간다는 말이 됩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번에 보기 좋게 낙선시켜서 다시는 정치에 발을 딛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생각을 일단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김성환 평론가. 지금 영등포 갑에서 김영주 의원이 사선인가 했죠. 네. 그러면 본인 능력과 본인 역량으로 그렇게 영등포 갑에서 배지를 달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남권에서 국민의힘 의원이 당선이 되면은 그게 다 의원이 잘해서 당선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영등포에서 자기가 이 처음에는 열린우리당이 들어와서 비례로 갔으니까 그 빼고 삼선한 거 아닙니까? 그럼 삼선을 그냥 거절한 겁니까? 그렇죠. 자기 능력대로 삼선한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밭이 좋아서 삼선한 것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해가지고 사선이나 했으면은 그럼 최소한 뭐 억울하다고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전 동의하지 못해요. 왜냐하면은 좀 이따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그 채용 비리가 본인은 아무 문제 없다고 저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렇게 당선을 했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 노동부 장관까지 한 사람이 어떻게 하위 20% 평가 받았다고 해가지고 곧바로 국민의힘으로 갑니까? 무소속으로 가가지고 그렇게 억울하면은 그 다시 출마해가지고 명예회복하면 되는 거지. 정치가 아무리 도의가 없어도 된다고 하는 시대가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어떻게 민주당에서 곧바로 국민의힘으로 갑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행보를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런 방식으로 한동훈 위원장이 중도 확장을 한다 그래가지고 이게 중도 확장이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지역구에서 반발해가지고 오히려 김영주 의원이 아마 영등포 갑에 그대로 공천 받을 것 같거든요. 국민의힘 후보로. 그러겠죠. 네, 점퍼 색깔 바꿔가지고 묻고 다시 또 거기 나와가지고 할 텐데 당선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아니 민주당에서 사선하고 장관도 하고 국회 부의장도 하고 그야말로 많이 해먹었잖아요. 저는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옮긴 의원이 2명 있죠. 이상민 의원과 김영주 의원이 있는데 그 두 사람의 경우가 좀 다르다고 봐요. 이상민 의원은 그동안에 민주당에서 계속 쓴소리를 막 하면서 너무 정도가 지나쳐서 저건 뭐 국민의힘 수준이네 그랬다가 갔어요. 김영주 의원은 그동안 뭐 찍소리 한 번 안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놓고 뭐 얘기한 적은 없었죠. 거의. 보수 패널 의견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적절하지 않은 선택이라고 봐요. 저는 진영을 옮기는 정치는 그거는 개인의 사리사욕 때문에 옮기는 거지 어떤 커다란 명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뭐 앞에 두 분이 비판을 잘 해주셨고 정리 잘 해주셨지만 기본적으로 민주당에서 정치활동 계속 해왔고 여러 가지 혜택 많이 받았잖아요. 그럼 공천을 못 받았으면 나는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 나 이거 받아들이고 우리 영등포 갑에 누가 공천되든지 내가 열심히 도와가지고 이번에 하여튼 승리로 이끌겠다. 이게 중진과 어른이 해야 될 일이지 본인 억울하다고 저렇게 진영을 옮기는 게 과연 맞는 것이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영입을 하면서 빨간색 이제 국민의힘 점퍼를 입혀줬더라고요. 그래서 화면에 나올지 모르겠는데 과연 어울릴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딱 보고 안 어울린다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장관 시절에 문재인 정권 장관 시절에 이 최저임금제와 관련해서도 국민의힘과 정말 세게 붙었어요. 이념과 정책 노선이 다른 분이 어떻게 배지 한 번 더 달겠다고 국민의힘으로 가느냐. 그러니까 국민의힘 가냐 안 가냐 뭐 이런 거 잘잘못을 가리는 것보다 개인적인 소신과도 맞지 않을 텐데. 지금 나오네요. 네. 어울려요? 저거? 자신이 살아왔던 삶을 부정하는 것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에서 민주당 가는 분들도 비판하고 민주당에서 국민의힘 오는 분들도 이념과 자기 정치적인 소신과 신념을 바꿔가면서 진영을 바꿔가면서
정치하는 것은 그렇게 옳아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또 어떻게 자기 정치적 소신을 저런 식으로 버립니까? 그거는 당하고 상관없는 거잖아요. 소신이 없었다는 거죠. 이제 보니까. 근데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 그렇게 초대 노동부 장관 문재인 정부에서 지냈고 소득 주도 성장을 주도적으로 진행했다 이러면서 기자들이 질문을 하니까 이렇게 답변했다 그러네요. 김 부의장은 기본적으로 시장 경제 체제를 신봉하고 경쟁을 장려하는 정책을 가진 분이며 현재 북한만을 범위로 하는 간첩죄 범위를 중국 등 외국으로 넓히는 법률도 직접 발의한 분이다. 그러면 원래 국민의힘하고 정체성이 맞는 사람이었네요. 뭐 번지수를 잘못 찾았던 건가? 이런 생각이 들고 참 이렇게 자기가 금패치 한번 더 달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추잡하게 옮기는 거 정말 진짜 못 봐주겠고요. 정말 추잡해요. 저는 진짜 이건 추잡한 변심이다라고밖에 생각이 안 되고요. 근데 장 소장님, 저는 이 한동훈 위원장의 행태에 대해서도 상당히 비판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김영주 의원이 먼저 노크를 했던 국민의힘에서 손을 내밀었던 그건 잘 모르겠지만 국민의힘도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으로서는 민주당을 분열시키는 분열의 상징으로서 김영주 국회 부의장을 이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선거 전략상 저는 충분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해볼 만한 수다라고 또 말씀을 드리겠는데 정치를 망가뜨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보다 더 큰 차원에서 정치적인 명분과 어떤 큰 정치를 한다는 차원에서는 아니죠. 저는 영입을 하지 않았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오늘 보수 언론에서도 다 비판했잖아요. 이게 맞냐 이게 도대체. 아무리 뭐 민주당 인사를 영입을 해가지고 우리가 영등포 갑에서 한 석이라도 더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좀 높이는 것이 선거 전략상 맞다고 판단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거는 좀 선을 넘은 거 아니냐라는 보수 언론에서도 칼럼과 기사를 통해서 비판을 많이 했더라고요. 저는 머리도 별로 안 좋은 선택이라고 봐요. 이렇게 네. 한다고 도움 될까요? 저도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영등포 갑에서 국민의힘의 의석수를 찾아올 수 있을까? 그런 좀 생각도 있는데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길을 가야 돼요. 정치하는 분들은. 그러니까 저는 전 정치를 안 할 거니까 참칭이라는 저는 비판도 많이 받지만 기본적으로 좀 보수 우파 했던 사람들은 그냥 계속 그 길로 가고 또 진보 진영에서 했던 분들은 거기로 가는 게 맞다. 그래서 오늘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그렇게 본인 억울하다고 상당히 한동안 이재명 당대표와 민주당을 비판했지만 당에 남아서 역할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결심한 것은 저는 정치인으로서 올바른 선택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채양명주의 마지막 주자를 김영주로 바꾸고 싶네요. 아, 그것도 방법이 되겠네. 아니 어떻게 여러 가지 공천에 있어서 희비가 엇갈리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고 채로 거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공천 안 줬다고 국민의힘을 가? 그럼 본인의 정체성을 결국은 부정하는 거고 그동안 내가 무슨 정치를 해왔는지 그걸 어떻게 유권자들한테 설명하면서 이번에는 국민의힘 빨간 점퍼 입고 나온 나를 찍어주세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저는 이게 좀 영등포 갑 주민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여기서 삼선한 의원을 데려다가 빨간 잠파 입고서 내주면 그러면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헷갈리는 거고요. 김영주 부의장도 참 할 말이 없는 게 본인을 삼선이나 시켜준 어쨌든 민주당의 중심이 돼서 같이 움직였던 유권자들에게 저 이제 아니에요. 잠바 갈아입었지만 저 찍어주세요라고 말할 건지. 그러니까 정치권이 좀 최소한 본인의 배지라든가 본인의 어떤 기만 쇼를 염두에 두지 말고 주민들의 입장에서 그리고 앞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청년들의 입장에서 최소한 부끄럽지 않은 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김영주 부의장에 대해서 또 왜 좀 굉장히 비판적이냐면 제가 사실 담당 기자라면서 많이 만났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뭐 노동 문제라든가 환경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뭐 또 나름 그때는 진보적인 것처럼 주장을 했고 그랬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장관의 발탁이 됐었던 건데 이제 와서 이렇게 말을 확 뒤집으면 도대체 그게 뭔지 모르겠고 그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 사람을 영입함으로써 문재인 정부가 주도했던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동의를 한다는 겁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국민에게 말아주고자 하는 가치
정강 정책 이런 부분이 다 무너진 거고 영등포갑 주민들이 지금 최대 피해자다. 정말 주민으로서는 황당한 이런 생각이 제가 듭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2016년에 이런 비슷한 일은 있었어요. 박근혜 정권 시절에 그 복지부 장관 했던 진영 의원 있잖아요. 예, 예. 그분이 이제 새누리당을 탈당을 해서 그때 민주당으로 가서 출마를 했었죠. 근데 그때랑은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이념과 정책과 노선이 달랐다라고 진영 의원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장관 할 때 노인연금, 노인정책과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막 대들었거든요. 예. 맞아요. 그래서 나는 이념과 정책이 맞지 않아, 노선이 맞지 않아. 그러면서 이제 친박들이 진영 전 장관을 핍박을 하고 공천 안 주고 이렇게 해서 탈당해서 민주당으로 넘어갔었는데 과연 이 김용주 국회 부의장이 정책, 노선, 가치, 철학, 이념 이런 것들이 과연 국민의힘과 맞을 것이냐, 어떠한 민주당과의 정책 노선이 차별성이 있을 것이냐. 국회의원 외에요. 자기의 이념에 맞고 자기 뜻에 맞는 사람들과 함께 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입법을 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과연 본인이 생각해왔던 지금까지의 정치적인 가치와 철학이 국민의힘과 맞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 정확하게 예를 잘 들어주셨는데요. 그때 박근혜 정부 때 가장 그 이념이나 이런 걸 놓고 정책을 놓고 다퉜던 게 바로 복지 부분 아닙니까? 유승민 원내대표가 박근혜 대통령과 부딪혔던 부분도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라는 것 때문에 복지를 놓고 다퉜던 거거든요. 네. 진영 장관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니까 복지에 대해서 정치인이 생각하는 방향과 이 정부가 다르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갈등이 생겼고 노선을 달리하는 거죠. 그런데 김영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아니었지 아니죠.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이상민 의원하고도 비교를 했는데 전희영 교수가 김영주 의원 취재도 해봤다고 그러니까 원래 이제 운동을 했죠. 그렇습니다. 뭐 농구인가 핸드볼인가 운동선수 출신 아니에요? 농구선수 출신. 농구 선수. 운동권이 아니고 운동선수였어요. 아니, 우리가 우리가- 스포츠맨십에도 끝나는 거죠. 그렇죠. 뭐 페어플레이라는 것도 안 맞는 거고 무엇보다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부 장관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탄압받고 있는 게 노동자들 아니에요? 예전에 어떤 노동자 정말 말씀드리기도 민망한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 건설노조 관련해서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부 측에서 건폭이라는 말까지 나와서 유족들의 가슴에 상처를 주고 이 어떤 노동시간 문제나 이런 데 있어서 가장 지금 극명하게 갈리는 부분이 민주당과 윤석열 정부의 입장인 거죠. 그럼 본인이 고용노동부 장관, 이른바 진보정부에서 했던 인물이 그런 게 지금 공천 떨어지면 생각이 확 바뀝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도 이건 좀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밝혀야 돼요. 우리는 그러면 문재인 정부의 고용노동부 장관을 했던 이 사람이 일을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노동 정책에 대해서도 수용을 한다. 이게 아니라 그냥 사람만 데려가다가 표만 좀 모아보자.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치를 너무 이렇게 희화시키고 한동훈 위원장이 아무리 정치 초보라고 하더라도 정치의 최소한의 도를 넘어서는 정치인들을 희화시키고 유권자를 우습게 보는 듯한 이런 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인재 영입이 아니라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공천 떨어진 사람들 주워오기라고밖에 볼 수가 없겠어요. 근데 김영주 장관, 저 의원은요, 자기 뭐 윤리 부분에서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데요. 이건 사실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윤리 점수가 빵점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이전 국회 때 일이다. 뭐 그래서 19대 20대 때 일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가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김영주 의원은 농구선수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은행원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들어간 데가 지금 KB 하나은행이에요. 그 원래 서울 신탁은행으로 불렸던 곳이거든요. 여기 들어가서 여기서 노조 간부를 지낸 거예요. 금융노조 부위원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몫으로 열린우리당의 비례대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노조 몫으로 들어온 사람이거든요. 근데 은행원이라는 거에 주목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윤리 부분에서 문제 있다고 하는 게 신한은행 채용 비리에 연루가 된 걸로 확인됐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21대 국회가 시작된 게 2020년 이제 6월 들어가면서 시작이 된 거잖아요. 5월 말까지 임기니까. 근데 6월에 정무위를 신청합니다. 정무위 나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때 정무위 가면 안 된다고 하는 그 기자회견이 있었어요. 금융정의연대하고 정의당 청년본부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거든요. 국회의원 채용비리 의혹 및 진상규명 및 징계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그때 김용주 의원은 국회 정무위로 가면 안 된다고. 정무위
절대 주면 안 된다고 이렇게 반발을 했거든요. 그게 바로 신한은행 채용비리 때문이에요. 이 신한은행 채용비리가 2014년도에 상반기에 신입 채용을 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이제 그 국회의원, 유력 재력가, 금융감독원 직원 뭐 이런 사람들의 채용 청탁을 받고 거기서 채용 청탁을 받은 사람들, 지원자들을 특혜를 주면서 뽑았다. 이게 핵심인데요. 이게 재판이 쭉 진행되다가 2020년 1월에 서울 동부지방법원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내려요. 예. 신한은행 조영병 신한은행장에 대해서. 그러면서 판결문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은 김용주 의원이 그때 인사청탁을 했다는 게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2015년에 그 오모 씨라는 사람이 지인의 자녀인 것 같아요. 그때 뭐 지원을 했는데 불합격 대상이 될 수 있는 CD 등급을 맞았다는 거예요. 근데 특이사항에 특이자 및 임직원 자녀 전형이 거기에 이름을 적을 수 있게 돼 있나 봐요. 그거 보고 이 사람 뽑았다. 근데 거기에 김영주 의원이 이름이 들어가 있더라. 그때 김영주 의원이 국회 정무위 소속이었다. 그래가지고 김영주 의원이 왜 근데 수사를 안 합니까? 막 이렇게 해가지고 반발이 일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2020년 1월에 있었던 1심 재판 결과였어, 그게. 근데 김영주 의원은 자기 혐의 끝내 부인을 했거든요. 근데 재판 판결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21대 국회가 시작됐을 때도 또 정무위 신청을 해가지고 반발했는데 이게 어떻게 이전 국회의 일이라고만 얘기합니까? 지금 21대 국회의 일이기도 하거든요. 이걸 놓고 지금 이제 여야 간의 공방도 벌어지고 있는데요. 김민석 의원 지금 총선 상황실장 맡고 있죠. 저희가 내일 인터뷰에 모실 생각입니다만 탈당 강요한 것 같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거는 법 위반이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탈당 강요는 정당법 등 관련법 위반이고 당사자의 자의에 의하지 않은 탈당은 절차에 따라서 다 무효화가 됩니다. 당사자의 자의에 의하지 않은 건가? 이 부분이 이제 논란이 될 것 같은데 네. 탈당 강요로 볼 수도 있나요, 장성철 소장님? 근데 본인이 자발적으로 저렇게 갔잖아요. 예. 강요라고 하기에는 본인의 증언이 있어야 된다. 딱 강요당했어요. 그래서 나 어쩔 수 없이 했어요. 협박을 했어요.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뭐 본인이 증언을 할까요? 아니, 안 할 테니까. 그거라기보다는 지금 당원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 아, 1,500명? 1,500명. 그거 오보라고 민주당에서 반박했거든요. 그러니까 김영주 의원이 옮겨가면서 민주당을 탈당한 사람이 지역구에서 한 1,500명 정도 예. 된다. 이렇게 조선일보가 보도했는데 김영주 의원이 국민의힘 간다고 하니까 나는 탈당 안 할 거야. 그렇게 한 사람이 태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탈당하지도 않았는데 1,500명이 탈당해서 옮긴다. 뭐 같이 이렇게 왔다라는 했으니까 것처럼. 그것도 거짓말인데 김영주 의원이 지역구 의원이라는 이유로 1,500명을 강제로 탈당시키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위법이 될 수 있다. 예, 예, 아마 예. 그걸 위법될 수 지적하는 것 있는데 같아요. 기본적으로 탈당할 때는 다 본인 사인 같은 거나 도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막 김영주 의원 측에서 찍어가지고 아니면 사인을 위조해서 하면 그건 큰 범죄가 돼요. 그러니까 김민석 의원이 지적한 것은 김용주 의원의 탈당을 국민의힘이 강요했다라는 것보다는 이제 김성환 평론가 말씀하신 것처럼 나 탈당하면서 이렇게 1,500명 같이 데리고 가자, 왔어요. 이렇게 하면서 탈당을 강요한 부분은 없는가? 그걸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증언이 나와야 되겠죠, 그것도. 예. 저 김용주 의원이나 김용주 의원 측근이 저한테 탈당하라고 했어요. 라고 어떤 당원이 이렇게 증언을 해야 좀 범죄 행위가 성립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저것이 그냥 아무런 말이 없으면은 그냥 서로 또 정치적인 공방이 되겠죠. 근데 좀 이게 자발성이라는 것은 사실 수평적 관계에서 같이 하자 이러면 이게 보통 우리가 자발적인 거라고 하는 거고 한쪽이 강력한 지위를 가지고 있고 한쪽은 그것보다 조금 낮은 이른바 갑의 관계일 때 탈당하자라는 건 좀 다를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협박 정도의 수준이냐 아니면 정말인데 그냥 이건 제가 추정컨대 어쨌든 여기서 3선이나 했던 의원이고 만약에 지방의원한테 전화해서 나 탈당한다 그럼 아유 뭐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한 건지 아니면은 나 탈당하는데 너도 와라. 너 내가 공천 줬잖아. 이랬으면 이것도 인적인 압박인 거죠. 갑의 관계인 거죠. 아마 그런 차원에서 문제제기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과연 김영주 의원이 국민의힘에 간다라고 했을 때 같이 활동했던 당원이나
혹은 뭐 지방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도 가겠습니다. 이랬을까요? 사실 정황상 굉장히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몇 분야에 따라가겠지만 1,500명 정도 1,500 당원이 명. 움직이기는 힘들 것 같아요. 택도 없다고 보고요. 그런 것도 사실 의심은 가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공천이 조용한 이유가 왜 조용합니까? 반발하는 사람들을 제압할 수 있는 카드가 많이 있는 거죠. 김명주 의원 혹시 뭐 걸려 있는 것은 없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 그래서 이렇게 코가 꿰인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김민석 의원의 이런 지적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 뭐라고 답했는지 들어보시죠. 김민석 의원이 그런 얘기하는 게 좀 국민들께서 우스워 보인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김민석 의원 도대체 몇 번이나 옮긴 겁니까, 자기는? 정치를 제대로 배웠다면 이번 선거가 어떤 선거가 돼야 되는지 그래서 민주당에서 국회 부의장까지 하고 있는 중진을 우리가 영입을 해서 선거를 치를 때는 무엇 때문에 하겠다는 것인지 이걸 보여줘야죠. 그런 얘기를 해야죠. 그런데 꼭 저렇게 비판을 하면 그것을 비판한 사람을 물고 늘어지고 꼬투리를 잡고 깐죽거리고 이렇게 하면서 대한민국 정치를 망가뜨리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